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일의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합격자 발표도 며칠 있으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30일의 공인중개사 합격자, 중개업을 잘하려면. 30일의 공인중개사 합격자, 중개업을 잘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강의가 진행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 on my knees. No stranger.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포럼 제50강 강의입니다. 제목은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일의 공인중개사 합격자, 중개업을 잘하려면 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의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중에 시험 본 유일한 회차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사람들 중에는 20, 30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항공 여행업계 서비스 업종 퇴직자들, 그리고 식당 등 서비스 직종 자영업자들이 폐업후에 시험을 응시했거나 명예퇴직자 또 정년퇴직자들이 많이 응시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30일의 공인중개사 시험은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모여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4만 명이라는 1회부터 31회까지 85년도 1회 공인중개사 실시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매년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합니다. 아마도 단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객관식이고 상대평가고 나이 들어서도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이 평생 노후를 보장한다든지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개업계는 경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한 돈벌이로 나서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장롱면허로 놔두거나 다른 자격증을 또 준비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장 돈벌이를 해야 되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30일의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창업 취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포럼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공무원 퇴직자가 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컴퓨터에 폴더로 만들어 놨습니다. 준비사항을. 예를 들면 인테리어, 예를 들면 물건 정리, 예를 들면 브리핑 자료 만들기,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수입 목표, 순수익 목표,
그렇죠? 개설 등록 준비를 위한 폴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일정별로 준비사항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개업소를 선정할 건지, 어느 지역을 선정할 건지, 어느 아이템으로 시작할 건지, 한 달에 수입은 얼마나 잡을 것인지, 그런 마음으로 바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창업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창업, 취업, 지역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텃세가 심한 지역, 부동산 거래가 없는 지역, 또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 자주 바뀌는 업소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는 지역을 잘 분석을 해서 뜨는 지역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중개업소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을 쓸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을 잘 선정한다는 것은 내가 취업 후 창업을 하든 취업만 계속하든 아니면 창업만 계속하든지 간에 지역 선정이 잘못되면 상당한 공경을 치르게 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인내심을 기울여야 하고 멘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중개업소는 합리적인 의뢰인이 대부분 방문하지만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중개 의뢰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이 순서대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가끔 고통을 주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멘탈 관리도 필요합니다. 멘탈이 한번 붕괴되면, 멘탈이 한번 끊어지면 상당수 중개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심과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면 자기 개발에 꾸준히 힘써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중개실무책에 안 나오는 것들이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다 보면 계속 의문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볼수록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거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연구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의문이 나는 것을 알고 가야 중개사로서의 철저한 실무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의문을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중개업을 시작하고 중개 실무를 현장에서 익혀나가야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물건 정리와 고객 정리가 제대로 돼야 중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면 창업을 한 상태에서 가게를 인수받으면 물건과 고객 명단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70-80%는 고객 명단, 물건 명단 제대로 인수받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권리금만 주고 가게만 인수받은 셈이죠. 그러다 보니 가게를 시작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3개월 내지 6개월은 고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명단, 물건 명단을 잘 파악해서 인수받도록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취업해서도 물건이 없는 부동산, 고객이 없는 부동산에는 근무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물건이 충분히 있나, 또 고객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자리인가를 보시고
취업 자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건이나 고객이 엑셀로 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업소에서 근무하거나 그런 가게를 인수받아서 영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명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몇 개월을 고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동산 매물 물건 내용을 알기 쉽게 브리핑하는 자료 작성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개업자들은 말로 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어떤 자료 만드는 거 보다는 회사에 근무했다는 분들도 회사에서 많은 자료를 만들었다는 분들도 보면 중개업계의 어떤 흐름에 쫓아서 그냥 말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말로 듣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자료화해야 됩니다. 고객이 한번 우리 업소를 방문해도 명함을 가져가더라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다른 업소 명함도 여러 개 갖고 와서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죠. 그런데 브리핑을 잘한 부동산은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료라도 가져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중개업만 말로만 설명하는 자료는 안 됩니다. 브리핑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것, 엑셀 같은 것을 활용해서 바로 브리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A4 용지 한 장으로 할 수도 있지만 A4 용지 5장 내지 10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는 방대해서 읽지도 않습니다. 요약하면서 그 가운데 권리 분석, 투자 분석, 세무 분석, 가격 분석 이런 것들이 아주 요약되게 내용을 봐도 이것은 충분한 자료가 되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브리핑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 사이트에서 충분한 엑기스를 골라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 부동산 물건에 대한 마케팅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부동산 광고는 무료 광고와 유료 광고가 있습니다. 무료 광고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로그, 카페, 유튜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유료 광고라고 하면 네이버, 다음, 직방, 다방, 네모, 그리고 네이버 광고, 다음 광고 이런 유료 광고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마케팅 광고, 다음에 검색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를 주로 할 것인가 무료를 주로 할 것인가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 놨다면 무료 마케팅을 많이 비중을 늘려가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유료 마케팅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에도 명함 마케팅도 있고 또 찌라시 마케팅도 있고 현수막 마케팅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 지역 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이 어떤 건지 어떤 것들이 반응이 좋은 건지를 잘 알으셔서 그것 중심으로 마케팅을 해나가면 됩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를 집중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마케팅이란 마케팅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낚싯대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어디든 하나 걸리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마케팅 방법에 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남이 이거에서 재미 봤다 그러면 그걸 무조건 쫓아서 할 게 아니라 내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음은 여덟째 방법으로 중개업의 성공은 중개 활동을 더불어 할 수 있는 인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0일의 합격자 인맥은 인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일의 합격자들 중에서 개업하고 취업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20, 30%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중개 경력을 지닌 선후배, 선배, 동료 이런 사람, 개업한 사람들,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인맥을 형성해야 됩니다. 더구나 단순하게 나보다 못하거나 나와 비슷한 사람보다는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을 많이 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견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고 더 많은 공동중개를 함으로써 수입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역도 그 지역만 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지역, 예를 들면 서울 전체를 취한다든지 서울, 인천, 경기 뭐 이런 곳을 친하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의 중개 영역을 넓히고 공동중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인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동중개 외에 중개에 관한 많은 정보, 현황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중개업자가 동료 간, 주변 자영업자 간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선은 동료 중개업자와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주변 자영업자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좋은 중개업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좋은 여론을 얻게 되고 좀 더 많은 공동중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주변 자영업자들하고 주변 상인들하고 잘 지내면은 그 사람들이 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중개업은 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소개가 아닌 것은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소개받는 것은 이미 공을 들이고 노력한 사람들이 믿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공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약 성사율도 높죠. 이런 소개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중개업에서 자리 잡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30일의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중개업을 잘하려면 9가지를 잘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업 취업을 철저히 준비한다. 두 번째, 창업 취업 지역 선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 세 번째,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인내심을 길러야 하고 멘탈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네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면 자기 개발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다섯 번째, 물건 정리와 고객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중개 영업을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부동산 매물, 물건 내용을 알기 쉽게 브리핑하는 자료 작성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일곱 번째, 부동산 물건에 대한 마케팅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 시행해야 한다. 여덟 번째, 중개업의 성공은 중개 활동을 더불어 할 수 있는 인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중개업자 동료 간, 주변 자영업자 간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중개업에 입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공인중개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0강 강의는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더욱 발전하는 30일의 공인중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 on my knee. No stranger to pain. It's never ending. It's only something I can't forget. My heart won't let it rest, but you keep on forgiving.